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2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점이나 궁금하신 점, 문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한 번 더 안내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바로 구두로 말씀 주시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이제 빠르죠. 그런 이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요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그 요청을 이제 주시는 이제 방법이 있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코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위쪽에다가 새로운 셀을 요 위쪽에 새로운 셀을 하나 이제 추가하시고 이거를 이제 마크다운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Q 뭐가 잘 안 됨. 유유 뭐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같이 캡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셔도 이제 좋고요. 그죠? 직접 이제 그냥 뭐 저런 거를 꼭 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 문제 상황 자체에 대해서 바로 캡처를 주시면 제가 이제 보면은 거의 대부분 바로 아니까 굳이 서술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원하시면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요 노트북스를 이제 보시면 이 노트북이 이제 23분 전, 쉬는 시간 조금 전에 이제 수정이 돼서 저장됐고 그 수정이 된 부분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정 일시 이 부분이 이 웹페이지가 계속 갱신되면서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으로 동기화 되도록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수정일 시는 뭐 새로 고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바뀌겠지만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다면 아마 동기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본인의 이제 실습 폴더로 이제 가져오셔서 살펴보시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 요거 이제 다운로드 해가지고 보시면 로그인 또는 가입을 뭐 드롭박스는 원하는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아래쪽에서 다운로드만 하고 계속 진행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하시면 해당 파일의 이제 다운로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실습 폴더로 이제 갖다 놓으시는데 만약에 이제 저랑 데이원으로 동일한 명칭으로 하셨다면 다른 명칭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성주 거다 이렇게 명칭을 이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작성하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동시에 열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보면 이제 내 거는 요런데 성조 거는 요렇구나. 그래서 이제 성조 거에서 보면은 잘 된 거 같은데 내 거에서는 뭐가 잘못됐을까 하면 이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뭐 붙여 넣으신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실 때 이 셀을 통째로 복사한 다음에 다른 노트북에다가 붙여넣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용어를 소개해 드리자면 요 IPyMB는 인터랙티브 파이썬 노트북의 약자입니다. 요 분야에 이제 처음이시면 이제 요런 파일을 처음 보셨을 이제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제 부연해서 간단하게 이제 확인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움을 받으시는 이제 방법과 관련해서 제가 또 상의를 드렸으니까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수행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시간은 어떤 주제로 살펴볼 것인가? 라고 하면 1958년 파셉트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재 용어와 관련해서 좀 논의사항이 이제 있는데 첫 번째로는 MCP 뉴런과 퍼셉트론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교재에서는 MCP 뉴런과 퍼셉트론을 동의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MCP 뉴런을 만든 사람들은 맥컬로치 피츠고 퍼셉트론을 만든 사람은 로젠블렛인데 이 퍼셉트론이 MCP 뉴런을 계승하긴 했는데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어떤 점이 다른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MCP 뉴런이 매개 변수를 학습하려면 1950년대 후반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때 MCP 뉴런의 학습 능력을 부여한 퍼셉트론이 발명됩니다. 세포 수준이긴 하지만 이때 인공지능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퍼셉트론은 데이터를 통해 매개 변수를 스스로 학습합니다. MCP 뉴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에 따른 오차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스스로 조절하는 부분이 학습 알고리즘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출력값은 MCP 뉴런에서 논의한 대로 가중치와 편향으로 구성된 매개 변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개 변수를 스스로 갱신해 정답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학습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 아까 이제 엔드랜드 5월이 되는 매개 변수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매개 변수를 어떻게 결정했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심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뭐 0.5, 0.5, 마이너스 0.7 이런 걸 심어주게 되면 그거는 이 매개 변수는 일종의 해법에 비유할 수 있는데 해법을 우리가 그냥 알려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이라고 혹은 기계학습이라고 부르기에는 곤란하겠죠. 그냥 방정식일 뿐이죠.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을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결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직 MCP 뉴런은 그런 능력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요약 말씀을 드리면 이 퍼셉트론은 MCP 뉴런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는 있지만 학습 능력이 추가가 됐고요. 여기에 플러스 15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이 퍼셉트론과 MCP 뉴런을 동의어라고 취급하게 되면 매우 서운하겠죠. 만드신 분이.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이제 신경망의 기본 단위인 퍼셉트론을 MCP 뉴런을 넘어서 학습 알고리즘까지 구현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살펴봐야 됩니다. 퍼셉트론의 출력은 1-1 두 개의 이진 분류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이 1일 때 예측을 1로 하면 정답을 맞추는 것이고 그래서 오류는 0입니다. 정답이 1일 때 예측을 -1로 하면 오류는 2로 0이 아닙니다. 나머지 두 가지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류는 0 또는 +-2, 총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는 정답을 맞추니까 가중치가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오류가 0이 아니면 가중치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은 오류에 따라 가중치와 편향, 즉 매개 변수를 갱신하며 정답에 근접해가는 방식입니다. 오류를 기반으로 학습률과 각 특징 크기를 반영해 특징별 가중치 갱신 값을 결정합니다. 먼저 갱신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학습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류는 0 또는 +-2의 값입니다. 갱신을 할 때 절대값 이만큼씩은 너무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갱신 간격이 너무 크면 정답을 사이에 두고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의 간격이 너무 작으면 주어진 학습 횟수 이내에 정답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학습률이 설정되면 정답을 향해 점차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학습률은 학습 환경에 해당하며 학습 매개 변수와 달리 기계학습 모델이 학습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능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가중치를 위한 장치로서는 특징 벡터의 값을 갱신 값에 곱해주는 것입니다.
초기 가중치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류가 2이고 학습률을 1로 설정하면 갱신값은 플러스 2입니다. 만약 이 값을 그대로 각 특징의 가중치를 갱신하면 모든 특징의 가중치는 동시에 2가 됩니다. 초기 가중치와 달라지긴 했지만 모든 가중치가 같은 값을 갖게 되면 지능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지능은 정보를 차등해서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입력을 같은 값의 가중치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입력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특징에 맞게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법으로서 퍼셉트론은 갱신값에 각 특징값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성값에 따라 각 가중치도 다르게 갱신됩니다. 각 특성에 따라 가중치가 적절하게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퍼셉트론이 MCP 뉴런을 학습하는 방식을 최초로 제시했는데 이런 방식이 유일하거나 최고의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퍼셉트론이 제시된 이후 여러 발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y는 정답을 뜻합니다. 그런데 y에다가 모자를 씌운 것은 이 퍼셉트론의 출력입니다. 이 출력은 정답이 되고 싶겠죠. 근데 정답일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과 비교해서 얘는 이제 정답이 되고 싶은 애라서 예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자체는 MCP 뉴런입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야? 내부에서 이 매개 변수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학습 능력인데요. 그래서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서 이 변화량을 델타로 표현했습니다. 즉,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을 향해 가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알겠다 이러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현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구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다음과 같이 틀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요 앞뒤로 밑줄이 두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와 B를 지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인데 혹시 어,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W와 B 값이 이제 얼마가 됐든지 없든지 혹은 이제 지정이 되든지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출이 이제 그 함수식으로 이제 수행이 이제 되도록 콜 메소드를 이제 구현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x가 여러 개 들어온다 배치 입력을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배치 입력을 이제 가정해서 수행을 이제 해보면 z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xs와 w의 내적을 수행하고 편향을 이제 더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MCP 뉴런의 구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x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z도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z를 0과 비교해서 1 또는 마이너스 1로 이제 귀결시키고 다음과 같이 이제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 알고리즘은 이제 fit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알고리즘은 x와 y를
다 이제 받아내겠습니다. XS와 ZS, Y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가 있다는 측면으로 좀 표기를 이제 수정하고요. 요거는 이제 잠시 투두로 남겨두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구현이 올바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다음 구현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과 같이 이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코드가 이제 한 페이지가 넘어갈 예정이니까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요 액세스를 전달할 때 포문을 통해서 그 x1부터 xs개까지 xs를 순환하면서 전달해 준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구현했는데요. 요 위쪽에서 이제 보시면 이거죠. 요거 하나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소위 말해서 xi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표본. 그죠? 그리고 요거 이제 네 번째 표본인 거고, 요 표본들을 이제 하나씩 순환하면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나의 행렬로 합쳐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연산을 과연 예전처럼 수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논의는 이제 그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논의는 이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x와 w의 내적으로 z 값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행렬이고 얘는 이제 벡터인데, 근데 여전히 이 내적 연산을 이제 수행하면 이쪽의 가로 방향하고 이쪽에 이제 세로 방향하고 서로 원소별로 곱해서 더해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동일한 형식의 연산으로 한꺼번에 값들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요 z는 하나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z가 s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 z가 s개가 한꺼번에 나왔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반영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여러 개의 값들과 비교 연산을 수행해서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numpy의 where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역시나 이제 numpy의 이제 기능인데 그 우리 맥락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거니까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개념 소개를 이제 드릴 예정인데 밑쪽에다가 새로운 셀을 이제 하나 추가하고 numpy where 함수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만져보겠습니다. where 함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참, 거짓, 참, 거짓 이런 임의의 값이 있으면 참을 1로 뭐 거짓을 마이너스 1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 아니면 뭐 참 또는 거짓으로 한꺼번에 바꾸겠다. 원하시면 이렇게도 이제 가능합니다. 이게 2차원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where 함수를 이제 쓰게 되면 이제 for문과 그리고 이제 if else문의 조합 대신에 한꺼번에 텐서에 대해서 값을 치환하는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서는 이제
Z가 여러 개이지만 0과 비교하면 얘들도 결과적으로는 참 또는 거짓의 값이 나오겠죠. 그게 몇 개가 나오든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참은 1로 거짓은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우리의 이제 MCP 뉴런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퍼셉트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X가 여러 개 들어와서 Y가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이 Y들이 모두 1과 마이너스 1로 한꺼번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이 if else 문을 약간 바꾸는 것 외에는 여러 개의 입력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제 방식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구현이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배치 단위로 연산을 수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배치는 묶음이나 다발을 뜻하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구현을 하시고 나서 그 end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주면 end에 출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구현이 배치 단위로 올바르게 구현이 됐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구현이 됐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이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객체 형식으로 만들었는가? 그 점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MCP 뉴런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퍼셉트론이에요. 얘의 핵심은 내부의 W와 B를 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W와 B 값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뭐냐면 기억을 해야 된다. 이전 상태를 기억을 해야 그걸 바탕으로 조정을 해서 새로운 상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 MCP 뉴런은 기억력이 없습니다. 함수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전혀 없고 그래서 기억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제 객체의 상태로 구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퍼셉트론이 설정될 때 이 W와 B가 설정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틀이 올바르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학습 부분을 이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부분의 구현은 아까 이전에 이론적으로 먼저 살펴본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구현하면 되는데요.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오류를 구하는 것. 오류는 정의가 간단합니다. 정답과 예측의 차이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not implemented를 지우고 구현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매개 변수 초기화 단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매개 변수가 그 입력 데이터가 이제 학습 데이터가 제공될 때 설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럼 이제 그 특성 수라고 이제 부르고요. XS의 이제 shape에서
두 번째 값이 이제 특성의 개수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값은 이제 표본의 수입니다. 표본수가 이제 특성수인데 이 표본수는 지금은 사용되진 않지만 XSL 쉐입이 그러하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받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W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0으로 일단 채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에 가깝게 구현하기 위해서 0으로 채우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려졌지만 0은 좋은 시작은 아닙니다. 하지만 1958년에는 몰랐습니다. b는 그냥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0.0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w 같은 경우에는 요 제로스가 부동소수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명시적으로 부동소수점으로 좀 자료형까지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라고 하면은 요 x가 xs가 이런 형식으로 이제 들어올 겁니다. 이미 이제 n개 이렇게 이제 있고 첫 번째부터 s번째까지 이미 i번째 표본 이런 식으로 XS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이제 쉐입 속성을 이제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S 바이 이제 N이 됩니다. 그런데 이 S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그 퍼셉트론은 내부에서 요 X의 각각에 대응하는 W1부터 W 이제 N까지가 있어야 됩니다. 얘는 S와는 상관없이 항상 한 세트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이 값을 다 0으로 채웠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편형의 경우에는 그냥 꼬리처럼 따라다닙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그 굳이 W로 표기하자면 W0인데 좀 억지스럽죠. 왜냐면 X0가 없기 때문이고요. X0는 없으니까는 그냥 1로 설정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0으로 이렇게 이제 채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초기화하면은 이제 모두 그냥 0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학습 알고리즘은 세 단계인데요. 이제 오류 산출이죠. 오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그 매개 변수를 입력을 이제 통과시켜서 이제 출력을 이제 얻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XS를 그대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수행하면 뭐가 호출이 되냐면 얘가 호출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앞뒤로 그 밑줄이 두 개씩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호들은 이제 정해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냥 파이썬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신 경우에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이 정도는 파이썬 입문서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하실 만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호출이 요거를 이제 요청하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해당 객체. 그래서 다음 같은 것이 수행될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W와 B를 실컷 설정을 해놓고 여기서는 왜 사용 안 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설정된 W들은 요 호출 시점에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얘가 다 0이니까는 Z가 빵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제 다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처음에는요. 어떤 걸로 이제 시작해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현하신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예측값을 구했고, 그러면 이제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구하실 때 이렇게 해도 가능은 한데, 이 오리지널에 이제 가깝도록 이런 식으로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실컷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시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비효율적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이제 1958년에 오리지널 알고리즘이 이렇게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출력을 이제 구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어, 오류 산출이 아직 완료가 안 됐죠. 오류 산출을 이제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답이 있고 예측값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yi가 x랑 이제 쌍이 맞아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ys. 그래서 이제 오류는 에러이고요. 이거는 정답하고 해당 표본의 정답하고 예측값의 이제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오류에 대해서 이제 갱신을 얼마만큼 이제 수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매개 변수 갱신입니다. 그럼 이제 갱신 값을 이제 규정하겠습니다. 갱신 값을 이제 규정하면, 요거는 오류에다가 오류만큼 이제 갱신을 하는데, 이 갱신이 너무 급할까 봐 여기다가 이제 학습률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이 학습률은 학습 환경에 해당하고, 학습률은 지정하지 않으면 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에 1.0이 들어오면 그냥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곱하기에서는 1.0을 이제 곱하면 지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1.0으로 일단 이제 수행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W에 대해서 이제 갱신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갱신을 이제 더해줍니다. 왜 더해줘? 빼면 안 돼?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하나 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호가, 요 오류 자체가, 얘가 오류가 없으면 0일 거고, 오류가 있으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갱신값 자체가 어, 음수 또는 양수가 모두 될 수 있기 때문에 더해줘도 빼질 수도 있고요. 그죠? 빼줘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xi라고 하는 방식으로 현재 이제 표본을 이제 곱해주는 방식을 1958년에 적용했고, B 같은 경우에는 갱신만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세 번째 단계는 이 전체를 필요한 만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감싸는 포문을 만들겠습니다. 학습 횟수를 이제 지정을 하고, 전체 표본을 반복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 횟수는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학습 시점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학습이 진행될 때마다 W와 B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요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프린트문에서 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학습이 몇 번째인데 그 시점에서 W와 B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싶고 처음에 이제 요 W와 B는 0으로 출발하겠지만 우리의 학습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구현됐다면 이게 바뀌어 나가면서 뭔가 이제 학습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프린트문은 그냥 관찰용입니다. 그렇고 여기까지 구현하시면 이제 1958년에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이제 모두 다 구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올바로 구현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를 좀 바꿔야 됩니다. W와 AND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AND를 만들고는 싶어요. 만들고는 싶은데 이 W와 AND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그냥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 AND를 fit이라고 하는 걸로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했는데 XS와 YS를 전달해서 지도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 횟수는 몇 번이 이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적당히 한 10번 정도로 설정을 해보고요. 학습률도 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잘 됐는데 요 그 프린트문에서 B 값이 너무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 거를 때문에 그냥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표시하라고 하겠습니다.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정답을 강제로 심어줘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의 차이점은 이 입력과 출력을 규정하긴 했지만 우리가 W의 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해법을 알려주지 않은 거죠. 정답은 알려줬지만 이 X랑 Y의 관계가 어떠한 함수인지는 결정이 됐는데 그 함수를 결정하는 매개 변수는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내라고 한 거죠. 그럼 알아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어설션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학습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W와 B가 모두 0값입니다. 이게 이제 초기화된 상태고 W0와 이제 B0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학습이 한번 시작되니까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변화가 있었다는 측면을 이렇게 표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0.2, 0.2, 마이너스 0.2로 설정이 됐는데 우리가 알려준 값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변화가 있었고 계속 이제 변화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제가 이제
요쪽 지점부터 보니까는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매개 변수가 이제 수렴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